AI와 우주 그리고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미래의 권력이 결정됩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은 그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입니다. 조영무 경제톡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왜 머스크는 지금 xAI를 스페이스X에 붙였을까요? 합병 이후 이 기업의 가치는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도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를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반면 xAI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연구비와 인프라 투자로 아직은 적자를 감수하며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버는 회사에 굳이 돈을 태우는 회사를 지금 이 시점에 붙였을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선택입니다. AI 패권 경쟁의 본질은 더 이상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AI를 가로막는 진짜 병목은 에너지와 전력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력은 부족하고 냉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확장은 느립니다. 머스크는 이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해법이 우주입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끌어올 수 있고 자연 냉각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지구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발사 능력과 xAI의 두뇌를 결합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연산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시선은 먼 미래의 화성보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달과 궤도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합병은 AI 회사를 붙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패권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인프라를 한 기업 안에 묶은 사건입니다. 자본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능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은 머스코노미의 정점이 될 수도 가장 위험한 베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병목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머스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상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상 기반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전력 문제입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 1기급입니다. 전력을 끌어오려면 송전망을 깔아야 하고 변전소를 지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환경 규제를 하나씩 넘어야 합니다. AI는 빠르게 커지는데 전력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냉각 문제입니다.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발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무려 30에서 40%가 냉각에 쓰입니다. 전기를 쓰기 위해 전기를 쓰는 비효율의 끝에 와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입지와 인허가입니다. 전력 냉각부 지환경 허가가 모두 동시에 충족되는 곳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 확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질문을 바꿉니다. 왜 굳이 지상이어야 하는가? 우주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 손실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자연적인 냉각 환경을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과 냉각이라는 AI의 가장 큰 병목이 동시에 풀릴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에게 우주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의 확장 공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승부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력을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답이 지상에는 없다고 본 겁니다. AI 패권의 병목이 에너지와 인프라라면 머스크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AI 연산 환경 자체를 지구 밖으로 옮긴다. 이게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전략의 핵심입니다. 먼저 태양광 위성입니다. 지상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며 손실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대기 손실 없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수급할 수 있습니다.
AI 연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전력의 절대량과 안정성을 우주에서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천연 냉각 환경입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는 냉각에만 전체 비용이 30에서 40%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자체가 거대한 냉각 공간입니다. 발열을 억지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경 자체를 활용해 냉각 비용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링크 위성망입니다. AI 연산을 궤도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상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즉, 연산은 우주에서, 서비스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분산형 AI 인프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발사 능력과 XAI의 연산 두뇌가 결합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클라우드 서버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AI 전력 통신 우주 인프라를 하나의 자본 구조 안에 묶는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머스크에게 우주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 능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 전략은 AI 경쟁의 규칙 자체를 지상에서 우주로 옮겨놓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AI 패권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 하면 아직도 화성 이주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머스크의 시선은 화성이 아닙니다. 달과 저궤도입니다. 화성은 분명 중요합니다. 인류 문명의 상징이자 아주 긴 호흡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언어로 보면 화성은 아직 돈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달과 저궤도는 다릅니다. 여기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저궤도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 군사통신 데이터 흐름이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AI 데이터 센터까지 얹히면 전력 연산 통신을 동시에 통제하는 핵심 거점이 됩니다. 즉, 달과 저궤도는 미래의 탐사기지가 아니라 현재의 경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의 진짜 변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언젠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수익을 만드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스페이스X의 정체성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로켓은 수단일 뿐이고 본질은 위성 통신 데이터 AI 연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우주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히 IPO를 앞둔 시점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발사 횟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통제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화성이라는 상징을 잠시 뒤로 미루고 달과 저궤도라는 수익 공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이제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이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그 시장을 지배하려는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우주를 말하지만 그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베이조스입니다. 베이조스가 그리는 우주는 우주에 100만 명이 살게 하겠다는 비전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주와 물류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인류 문명을 지구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접근은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확장입니다. 반면 머스크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머스크에게 우주는 사람이 사는 공간 이전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는 우주를 인류의 계산 능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전략에는 항상 이 네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로켓, 위성, AI, 그리고 전력입니다. 로켓은 발사 수단이고 위성은 통신과 데이터 흐름을 담당하며 AI는 연산의 중심이 되고 전력은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이 네 요소를 하나의 자본 구조 안에서 수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머스크식 우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우주를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거대한 슈퍼컴퓨터의 본체로 인식합니다. 베이조스가 우주에 사람이 산다를 말할 때 머스크는 우주에서 계산이 돌아간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이조스의 우주는 문명의 확장이고 머스크의 우주는 지능과 계산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자본은 후자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이건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본은 지금 지구를 넘어 우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지능의 영역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자본은 토지와 공장, 도시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계산 능력과 에너지 그리고 그 둘을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머스크가 하고 있는 선택은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로켓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우주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연산과 데이터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지구 위의 데이터 센터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우주와 궤도는 새로운 경제 공간이자 새로운 권력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은 머스코노미의 정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베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AI 패권과 우주 패권을 동시에 쥔 기업이 탄생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실험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본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 지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경제톡이었습니다.